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진광중학교 임영규입니다. 심사위원은 앞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지금부터 제1회 동해시 청소년 독서토론대회 고등부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비를 그만두다 라는 책을 읽고 누가 내 지갑을 조정하는가 라는 두 권의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한 토론 주제 소비는 미덕이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참가팀 결승전에 오른 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각각 팀장님께서 짧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평여고 2학년 돈키호테라고 합니다. 저희 돈키호테는 박민지, 송이나, 성현재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저희가 돈키호테처럼 논제에 대해 남들과 다르고 무모하다고 생각되지만 차별적인 시야를 갖고 토론에 임하고 싶어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팀의 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대측을 맡은 GDP라고 합니다. 저희는 경제 용어인 GDP에 Great Debaters Pride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토론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팀 부평여고 동키호테팀, 반대팀 부평여고 GDP팀, 부평여고 GDP와 부평여고 동키호테팀의 소개를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 여러분들은 토론의 정신을 잘 지켜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1발제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는 미덕이다라는 문제에 찬성 측 제1발제자를 맡은 박민지라고 합니다. 발제하기에 앞서서 저희 찬성 측은 소비를 정부 차원에서의 소비와 기업과 가정을 포함한 민간 차원의 소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민간 소비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지정도서 소비를 그만두자 23페이지를 보시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정치인과 기업가들은 소비를 더 늘림으로써 GDP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장려해온 것입니다. 작가는 이를 허울 좋은 구두선이라며 비판했지만 저희는 작가와 입장을 달리하는 바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랫동안 소비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소비가 늘어날 때 경제 성장률도 늘어났고 소비가 줄어들 때 경제 성장률 역시 함께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 소비는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을 발전시킨 주춧돌입니다. 1998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와 경제 성장률이 큰 폭 하락한 반면 정부 소비는 여전히 전년도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기술 분야인 IT와 금융 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요. 이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초석이 되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소비는 국내 경제 발전에, 정부 차원의 소비는 기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찬성 측은 소비는 미덕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분 45초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반대팀의 교차 질의 및 반론을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누가 먼저 시작하실래요? 네. 아까 민간 측 차원에서 보면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런데 꼭 소비만이 경제를 순환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한다고 해봅시다. 은행은 그 돈을 여러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 줄 것이고 그것은 곧 기업의 자본이 되어서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돈의 순환과 경제 성장은 반드시 소비를 통해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나라의 IMF를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를 예로 아까 들어주셨는데 솔직히 그것은 한 국가와 그리고 지금 21세기잖아요. 한 시대에 국한된 설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소비는 미덕이다라는 데 찬성한다는 근거를 대주시는 건 솔직히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장현지 토론자? 네.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근데 일본에 물론 장점이 있었겠지만 단점도 있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이런 형태를 하면서 수입 물가가 급증하고 일본의 경제 펀더멘탈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그 점을 간과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분 40초 경과했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찬성 측 발제자께서 반대 측의 교차 조사 및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아까 전에 정은지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신 점의 반박에 대해서는 소비만이 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소비만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는 말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소비도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의 첫 번째 발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비의 반대가 저축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저축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신 것에서는 네, 입장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김희재 토론자께서 말씀해주신 점에서는 한 국가에 국한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술 발전, 지금까지 세계 기술 발전이 이뤄진 것이 지금까지 세계 발전이 이뤄진 것이 기업이 소비를 해서 그것에 따른 돈이라는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이나 세계적으로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네, 발전이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듣겠습니다. 10초 초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찬성 측의 토론과 반론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 제1발제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기를 소개하고 큰 목소리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비는 미덕이다라는 논제의 반대측 제1발제자 정은지입니다. 발제를 시작하기 앞서 저희는 소비의 정의를 먼저 내리겠습니다. 지정도서인 소비를 그만두다의 21쪽에 따르면 소비를 생명활동에 필요한 소비가 아니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소비의 3, 4단계에 해당하는 더 좋은 것을 사는 것과 그리고 그냥 사는 것, 즉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불필요한 소비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네, 첫째로 지정도서인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에 296쪽에서 301쪽에 나와 있듯이 소비는 환경오염을 야기시킵니다. 1997년에 북태평양을 횡단하는 찰스 부어라는 사람이 제7의 대륙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대륙은 바로 쓰레기섬이었습니다. 이처럼 현대 소비는 쓰레기섬과 같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 무분별한 소비를 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절제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로 지정도서인 소비를 그만두다의 133쪽에서 135쪽에 나오듯 소비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소비를 하면 기업이 성장하고 그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그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반면 계속되는 소비로 인해서 더욱더 가난해지는 계층도 커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게 됩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헌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빈부격차는 계층 간 적대감을 형성하며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고 무력감과 패배감이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빈곤층이 사회 불안 요소가 되어 보안 및 치안 유지 비용이 증가하며 이는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 제1발제자 정은지였습니다. 네, 1분 25초 사용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반대 측의 발제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 교차조사 및 반론, 교차조사 질문도 하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반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정은지 토론자께서 빈부격차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논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게 그 논문을 쓴 저자의 주장이 단순한 주장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말씀드릴 것은 무조건 절제가 사회의 행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를 함으로써 누가 이득을 보는가에 문제가 있지 소비를 한다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비의 방향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꾼다면 빈부격차나 말씀해 주신 쓰레기 문제 역시 해결 가능하다는 게 저희 찬성 측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윤지 토론자는 질문하시겠습니까? 아까 소비의 정의를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데 사용하는 불필요한 소비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기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통해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하는 소비의 형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분 14초 사용하셨습니다. 더 사용할 수 있는데 그만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반대측의 일발제자께서 재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발은 시간은 1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 논문이 단순 주장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그 논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논문이었고 그렇게 많은 인정을 받기까지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소비의 방향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본다면은 소비도 충분히 미덕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소비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미덕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바이고요. 그리고 아까 봉사와 같은 행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40초 사용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마당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둘째 마당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